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남자 자연유착법 속상 커플 수술인데요. 자연유착법이라 하면 이제 흔히 매몰법 또는 비절개법, 흔히들 이제 찝는다 그러죠, 쌍꺼풀을. 그런 방식으로 실을 안에 넣어서 매몰시켜서 쌍꺼풀을 찝어주는 방식, 절개를 하지 않고 실을 넣어서 쌍꺼풀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이제 실이 피부와 어떤 근육층 또는 그 아래층에 있는 유착을 자연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자연유착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자연유착된 그 라인이 이제 쌍꺼풀이 되는 이제 그런 수술 방법을 말하고요. 주로 이제 첫 수술, 어린 이제 학생들, 여자분들은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 때 많이들 하는 방법이라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남자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케이스들이 있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방법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이제 뭐 다른 수술법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흉터가 없다는 점이죠. 절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흉터가 싫은 분, 절개법이 싫은 분은 이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빠르다는 점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속쌍꺼풀로 수술을 한다면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절개 안 하고 비절개법으로 하면 붓기는 더 적다. 절개를 해도 적지만 비절개법으로 하면 정말 수술 당일에도 별로 심하게 티가 나지 않을 만큼 붓기가 적다. 그럼 붓기가 적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회복도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일주일이면, 속쌍꺼풀로 했을 경우에요, 일주일이면 거의 다 회복되는 이제 수술이 남자 자연유착법 속쌍꺼풀 수술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이제 적용하면 좋을 만한 그런 대상자들은 피부가 얇은 분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피부가 얇아야만 이런 방법, 찝는 방법을 썼을 때 쌍꺼풀이 풀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피부가 좀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다수의 남자들한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고, 좀 피부가 얇은 분들한테 적용하면 좋은 방법이 되겠고, 뭐 그래도 저희가 피부가 뭐 얇진 않지만 절개법이 싫은 분, 그러니까 흉터가 싫은 분에 있어서는 이런 방법을 이제 환자분 쪽에서 요구하면 해드리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피부가 얇지 않은데 이 방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 관리에 신경을 써야 돼요. 관리를 하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풀리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풀리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손대지 않는 것, 비비지 않는 것, 눈에 손을 가급적 대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관리예요. 그래야만 오래 가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비절개법을 하셨을 때 뭐 오른손잡이들이 오른눈을 많이 비벼서 오른쪽 눈이 풀려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이제 경험상 해봐도 여자분들 통틀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자극, 손을 안 대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얼마나 더 오래 유지되느냐에 있어서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비절개법을 선택하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자연유착법을 통해서 속쌍꺼풀로 수술해드린 남자분들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수술 당일 사진도 보여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붓기가 생기는지, 회복이 얼마나 빠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제 수술 당일 사진들이 나올 텐데요. 이분 이제 눈꺼풀이 눈을 많이 가리는 젊은 남자분이어서 자연유착법원에서 눈매 교정까지 같이 해서 수술 당일에 이렇게 속쌍꺼풀을 만들어 드렸고, 이미 쌍꺼풀이 별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수술을 굉장히 낮게, 최종적으로 속쌍꺼풀이 되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붓기가 생겼을 때도 아주 약간 보이다가 금세 이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이제 회복이 굉장히 빠른 좋은 수술 방법이다. 그래서 절개법은 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 분의 경우도 자연유착법 눈매 교정 앞팀까지 같이 하신 분인데, 이분은 수술 후 5일째거든요. 앞팀 실법으로 온 날이에요. 그래서 5일째에도 수술 후에 이제 이 정도 붓기가 생겨서 보일랑 말랑하죠, 쌍꺼풀이. 그래서 아주 약간의 붓기가 있지만 금방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속으로 눈이 더 크게 떠지고 쌍꺼풀이 더 얇아지면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죠. 그래서 5일 지난 후에도 이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자연유착법 눈매 교정 앞팀 하신 분, 수술 후 5일째 사진인데, 이미 이분은 붓기가 빠지면서 쌍꺼풀이 속으로 들어갔죠. 아주 약간의 쌍꺼풀 위쪽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붓기가 약간 있어서 어색함이 약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미세한 붓기고, 쌍꺼풀 아래쪽 그 통통한 그런 붓기는 이미 거의 다 빠져서 속쌍꺼풀로 이미 완성이 거의 다 된, 여기서 이제 좀 며칠만 더 지나면은 붓기가 거의 다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이제 자연유착법 해드린 분인데, 눈꺼풀이 눈을 많이 가렸죠. 그래서 속쌍꺼풀을 수술해드렸고, 수술 후에 이미 붓기가 빠지면서 쌍꺼풀이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쌍꺼풀은 거의 안 보이고 눈만 커지게 된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었죠. 다음 분들부터는 이제 한 달 이상 된 사진이 있는 분들인데, 자연유착법 눈매 교정 해가지고 한 달 뒤에 이제 사진, 쌍꺼풀은 거의 안 보이고 끝부분은 살짝 보인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제 뭐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인다고 주장하는 병원들도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
쌍꺼풀이 이렇게 한 1, 2mm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속쌍꺼풀이지만 끝부분이 보이게 나오게 되고, 또 나이를 먹으면 뒤가 처지게 되거든요. 뒤만 처져요. 안쪽은 안 처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부분인 거고요. 아무튼 수술이 잘 됐죠. 다음 분의 경우도 수술 후 한 달째 사진. 수술 전에는 눈꺼풀이 눈을 좀 가려서 좀 흑자위가 좀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수술 후에 그게 이제 피부가 접히는 속쌍꺼풀을 만들어주면서 노출이 잘 돼서 또렷한 눈이 되셨죠. 수술 효과를 아주 잘 봤던 그런 남자분이셨고요. 다음 분의 경우 또 자연차법 눈매교정 앞트임까지 하신 분, 한 달 후에 아주 뭐 수술한지 모르게 수술 후 결과를 보면은 이 사람이 뭔 수술을 했는지 알 수가 없게끔 전과 후를 띄워놓고 나니까 다른 점을 아시는 거지, 수술 후에 이분 처음 만나면 수술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자연스러운 게 이 방법, 자연유착법이 되겠죠. 다음 분의 경우는 수술 전후 이게 뭐가 달라진 건지 자세히 보셔야 알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눈이 잘생긴, 그렇게 가려져 있지 않은 큰 눈을 가진 남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약간의 짝눈이 있죠. 왼쪽 눈이 좀 더 작은, 오른쪽 눈이 좀 더 큰 그런 짝눈이 있으셨는데, 이런 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속쌍꺼풀이 있지만 약간 높이가 다른 경우에 차이로 인해서 이제 비대칭이 보이기 때문에 짝눈 교정 목적으로 자연유착법을 해드렸고, 수술 후에 약간, 그러니까 오른쪽은 눈이 약간 커졌고 왼쪽은 더 커져서 좀 더 맞춰지게 된 거죠. 눈의 돌출도는 맞출 수 없었지만 그래도 짝눈을 좀 잡았던 그런 목적으로 수술하신 분도 계셨어요. 다음 분들은 이제 재수술 케이스인데, 한번 했는데 이제 쌍꺼풀이 풀려서 다시 하게 된 분이고, 풀렸으니까 이제 하면 안 되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닌 게, 이분은 사실 피부가 얇은 남자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수술한 지 꽤나 지난 10년 이상 유지되다가 최근에 풀린 이제 40대 중후반의 남자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해도 되죠. 뭐 사실 10년 이상 유지되면 뭐 역할을 다 했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절개는 싫다고 하셔서 자연유착법 재수술을 해드려서 수술 당일에 이미 다시 눈이 가리던 게 이제 풀려서 쌍꺼풀이 튀어나오면서 눈꺼풀이 눈을 가리던 게 다시 해결돼 가지고 눈을 시원하게 잘 뜨게 되셨죠. 그래서 당일에도 이 정도 붓기로, 재수술의 경우도 뭐 첫 수술에 비해서 붓기가 더 생긴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적은 붓기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좀 일반적이진 않은 케이스였는데, 그러니까 자연유착법 재수술을 하는데 첫 수술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속쌍꺼풀로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잘 된 거죠. 일반적인 남자분들은 이 정도에 만족을 하시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조금 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 좀 더 나는 쌍꺼풀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쌍꺼풀을 한 1, 2mm 높여달라고 하셨고, 그런 이제 자연유착법 재수술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특이한 요구 또는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취향이니까 존중을 해드려야죠. 제가 뭐 이거를 뭐 해라 말아라 또는 뭐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겉쌍꺼풀로 바꿔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자연유착법 재수술을 해드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결과는 아무튼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처음 말씀드린 이제 어떤 조건들이 맞아 떨어진다면 남자분들도 자연유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속쌍꺼풀로 할 수도 있고 겉쌍꺼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그래도 쌍꺼풀을 낮게 수술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회복이 빠른 수술 방법인데, 쌍꺼풀까지 낮게 잡으니까 그 회복 속도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붓기 자체가 많이 생기질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회복 시간이 중요하신 분, 또는 뭐 절개 흉터가 싫은 분들, 이런 분들, 피부가 두껍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본인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